자, 안녕하세요. 이제 14주차 2교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튼 이 강의가 끝나면 이제 기말고사도 보시고 이제 방학 종강을 해서 이제 방학을 들어가실 텐데요. 여튼 방학 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여름방학 때도 뭐 저희 학교에서 제가 맨날 프로젝트를 많이 그 교육 관련돼서 진행을 하니까 여튼 그 관심 있는 그 정부 지원 교육들이 있으면 참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수업,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거의 14주차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왔는데요. 뭐, 제가 대면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사업계획서는 하여튼 어떤 그, 포멀한 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뭐가?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어떤 그 룰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냅킨 스피킹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스피킹, 그러니까 점점 핵심만 요약해서 발표할 수 있는 어떤 스킬들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추세는 사업계획서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이라 그러죠.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발표라는 것을 더 어떻게 보면 창업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점만 간단하게 바쁜 시절에 주구장창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보다는 짧게 핵심만 얘기하는 어떤 추세가 그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래도 그럼 사업계획서를 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배우느냐? 사업 발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따라서, 그러니까 발표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용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기 위한 자료들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 1부터 해서 문항 100번 문항 이상까지 어떤 쪽에 그 문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놓으면 그 정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상황에 맞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번 주부터 제가 2교시 때 그 준비했던 내용들은 정부 지원 사업 발표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투자자한테 앞에 가가지고 발표를 할 때 발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보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 한번 그 발표 자료 준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정리를 하고 끝마칠까 합니다. 자, 저번 주에는 그 핵심 전달 내용이 뭔지 설명을 먼저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아이템과 나,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실현이 되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에 따라서 원하는 아니면 궁금해하는 니즈들을 정확하게 딱 한번 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자리, 수출 또는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 이런 어떤 명분이 주어져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엑시시라 그러죠. 당신이 투자를 하면 이 돈을 어떻게 내가 돌려주겠다, 아니면 어떻게 불려가서 돌려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고객한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고객한테 주는 사업계획서. 그럴 수도 있죠. 투자자라든가 고객 다를 수 있지만 투자자 말고 고객, 그렇죠. 고객들한테는 고객에 대한 가치가 정확하게 표현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회사의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거 장기 계획,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요 마지막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듣는 아니면 보는 그런 구독자들이 원하는 대로 마지막에 주제를 잡아서 한 번 더 빵 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죠. 첫 번째 아이템부터 정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플랫폼은, 이 프레임은 여기 딱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 표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한 장 빼고 요거는 넣어주셔야죠. 아이템이 뭐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지, 요 간단한 내용을 넣어주시고,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아이템 개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 자료예요. 아이템 개요에 대해서 보통은 어떻게 해서 나타내는 게 가장 좋냐면요. 여기다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으로 제품을 찍어서 보여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빈 도화지를 지금 백지를 놔뒀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면 돼요. 고객이 이러이러한 걸 불편해한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이 제품을 만들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니즈와 그리고 그 니즈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인가 거기서 좀 그 발표라는 학생 거를 들어봤는데, 걔가 그 친구가 대상을 받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처음에는 그 어디 그 호텔에, 외국 호텔에, 그러니까 놀러 갔다는 뜻이죠. 외국 호텔에 처음에 딱 가자마자 여자 3명이서 그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그 방에 모습을 한 2시간 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자분들이라 그런지 옷을 많이 갈아입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침대가 뭐 다 옷으로 이렇게 해서 좀 어수선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사진 하나 딱 찍어 놓고, 보통 이제 여행을 가면 그렇게 정리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한 3-4명이 같은 방을 쓰게 되면 이렇게 어렵다 라는 걸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여준 게 뭐냐면 커리어예요. 캐리어인데, 캐리어가 보통 외국 여행객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 캐리어를 가져가서 이렇게 연 다음에 뭘 하나 잡아당기면 옷장이 되는 거야. 예.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딱 펼쳐놓고 그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나는 이걸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니즈와 제품이 한 번에 그냥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통과해요. 제품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다들 그거 필요하겠는데? 다들 끄떡끄떡. 그분 대상. 음.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은 아이템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시제품 또는 제품의 스펙을 뭘로 이미지화 또는 어떻게 해요? 예,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네, 바람직해요. 10번 얘기하는 것보다 한 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하게 발표하시는 분들은, 아니 발표가 한 20분 정도 지나갔는데도요, 시장 조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 분위기, 외부 환경만 계속 얘기하다가, 진짜 그래 제품은 뭔데 이제 계속 그렇게 혼자서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발표할 때 안 됩니다. 그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니즈를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제품 이미지 이렇게 해서 두 개만. 고객 니즈, 여기 따른 뭐 이렇게 그 아까 그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더러워진 방 모습 사진 하나, 그리고 여기다 뭐, 그렇죠, 예, 그 캐리어가 잡아당기면 뭐가 되는, 예, 옷장이 되는 그 사진 하나 넣어주면 끝이에요. 이미지는.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또 컨설팅 해드리는 것 중에 그때 대면에도 얘기했지만, 그 뭐죠? 이런 거. 이렇게 쳐야 나오나? 스노우 체인인데요. 스노우 체인이 뭘로 만들어진 거? 예, 그렇습니다. 천으로 만들어진 거. 예. 이걸 뭐라 그러지? 3세대 스노우 체인? 이거 없네.
뭐 갑자기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없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런 옷감으로 만들어진, 예. 네, 여기 있네요. 예, 오토삭. 이거랑 비슷한 걸 개발을 했어요. 예,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이건 씌우는 데가 또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사진은 여성들이 그 무거운 체인을 장착하는 게 어려운 사진을 하나 붙이고, 그리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한 30초면 씌우기 편한 이런 어떤 저기 뭐죠? 면직물 재질로 만든 그런 어떤 스노우 체인을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끝이에요. 그거는,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진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자 소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아이템 관련 내가 누군지, 그리고 이거 있어요. 경력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쓰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거꾸로. 그게 아니라 최근에서 과거로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경력은 꼭 아이템과 연관된 부분들만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아이템 관련 자신의 강점, 그리고 비전문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예, 내 창업팀에 대해서 전문 어떤 경력이라든가 경험을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 이 회사를 꾸미기 위해서, 사업화를 위해서 내가 어떤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급처 같은 경우에는 벌써 MOU를 체결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나는 창업자라 그럴게요. 창업자 소개에는 아이템 관련 경력, 그 다음에 학력, 그 다음에 비전문가일 경우에는 창업팀, 그 다음 또 어떤 거, 그렇죠, 네트워킹까지 또는 이런 거는 되게 지적재산권 관련돼서 소유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넣어주면 이거는 이제 정부 사업에서는 되게 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먼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대표 소개에 대해서 한 페이지나 아니면 두 페이지 정도로 여기 대로만 그냥 작성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이 프레임으로 드린 거 창업자 소개 그러면 한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 두 번째 여기에는 발표 자료는 겁니다. 핵심 단어만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깨알 같은 글씨를 쓰는 건 이거는 사업계획서에다 쓰는 거지 발표 자료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간단한 단어라든가 아니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진을 집어넣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관련된 사진, 표현할 수 있는 사진. 예, 그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렇게 대표 소개는 첫 번째 경력, 학력,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이 기타 활동에 정부 지원 사업 지원 수상 경력이라든가 정부 교육을 받은 거. 예, 꼭 학력이 내게 관련이 안 돼 있으면 솔직히 학력은 넣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졸업을 만약 했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그 이상 학력이 없더라도 고등학교가 만약에 상고라든가 기술고도라든가 특목고면 더 부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품과 관련된 거라면. 고등학교라도. 근데 만약에 관련이 없다 그러면 꼭 그거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학력에. 예, 발표할 때는. 모르겠어요. 신청서를 낼 때는 학력이라는 게 딱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써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발표를 할 때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아이템과 관련돼서 심사위원이라든가 앞에 있는 분들이 이분은 참 전문가구나 이쪽에, 이걸 각인시켜 줘야 되는 거지 다른 내용, 뚱딴지 같은 내용, 예, 아이템과 관련 없는 내용, 사업과 관련 없는 내용을 절대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교육받은 경력 또는 정부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 요즘 뭐 컨설팅 많죠. 보시면 뭐 여기도 이렇게 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영양과학 컨설팅,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아요. 여기 있나? 예, 여기 있네요, 지금. 이렇게 소상공인 컨설팅 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거는 다
무료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 저분이 이 사업 관련돼서 되게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그래도 배우시거나 아니면 코칭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킹. 그래서 아이템 관련해서 뭐 공급처라든가 제일 좋은 건 고객층 이런 분들하고 계약을 맺었다거나 MOU를 체결해서 사업이 만약에 전개가 되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페이지를 만드시고 발표 자료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과거에 내가 이 사업이나 이 컨텐츠 말고 다른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 경험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프로젝트 외에 이 제품 출시할 제품 외에 이거와 연관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뭐 그 건강기능식품을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거든요. 지원을 받으려고 늘 때 저는 어떤 걸 넣으면 될까요? 제가 예전에 그 H 맥주에서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C라는 소주 또는 뭐 참소주 이런 걸 개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시라는 거야. 사진이랑 같이. 왜? 내가 식품 관련돼서 창업을 하려는데 난 이런 경력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보여줄 때 구체적인 제품을 내가 개발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넣어주면 가장 좋습니다. 내가 만든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업팀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유사한 제품 아니면 기존에 이거와 관련된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관련된 아이템과 관련된 다른 경쟁 제품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만들었던 경험도 생뚱맞게 한 번도 없었다. 창업팀도 없다. 이거 누가 믿어주겠어요? 예, 이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 3페이지 가지고 뭐예요? 창업팀이라든가 나에 대한 소개를 끝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3페이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계획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내용.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경쟁 제품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내 제품은 어떤 기능 아니면 어떤 차별화 요소를 가져갈 건데 그거에 대한 뭐 목표가 아이고 죄송 목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제품 사업화 계획은 첫 번째 경쟁 제품도 들어가 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 요소의 뭐요? 예. 수치화가 나와줘야 돼요. 수치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물로 만들어진 스노우 체인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제동거리가 기존에는 얼마였는데 내가 이걸 목표를 제동거리가 뭐 5m 내로 하겠다든지 50km 이상 달렸을 때 또 장착하는 시간을 30초 내로 하겠다든지 예,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제 직물 스노우 체인 오토싹이 제일 많을 거예요. 이거 직물 스토브 이런 거는 뭐 아까 보니까 몇 초더라? 5초, 30초 만에 한다고 돼 있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거는 뭐 여긴 더 자세히 안 나오네요. 여기 숫자까지 안 나왔네. 근데 이런 수치를 넣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확실합니다. 그걸 KPI라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기존 제품과 내 제품을 비교하는 거. 간단하게. 그리고 뭐예요? 사업화를 위한 전체 일정표.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좀 페이지 수가 많은데, 어떻게 기록을 하면 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빼는 겁니다. 지금 얘기는. 그 내용으로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발표 자료를. 자, 첫 번째 경쟁 제품. 똑같습니다. 제품 1, 2, 3 해놓고 사진 넣어놓고, 관련된 어떤 스펙, 주요 스펙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내 제품. 내 제품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기능이나 차별화 요소,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고, 관련된 기능에 대한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요런 거 하나 만들면 좋겠죠. 기존 경쟁 제품과 내 제품의 비교 차이점. 요런 거 하나 보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일정. 그리고 또 정부 지원 사업이라 그러면 여기에 뭐까지? 자금 사용 계획까지 나와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투자자 앞에서 이걸 발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자금 사용 계획 플러스 뭐예요? 엑시트 계획. 얼마 정도 매출이 발생되면 배당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까지 일정화 시켜서 보여주는 게 아주 좋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보면 창업자 소개는 몇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이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 위주로 적어주라는 거고, 그걸 여기다 두 장에다 다 적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창업자 소개는 2페이지. 그 다음에 사업화 계획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계획이에요. 매출 및 판매 계획. 예, 매출 및 판매 계획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 보세요. 첫 번째, 목표 고객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목표 고객.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판매할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목표 고객 구체화는 결국은 고객을 수치화 시켜야 됩니다. 수치화 시켜야 돼요. 여기 표현된 것처럼 그냥 여성층 그게 아니라 30대 또는 뭐예요? 뭐 인구 통계라 그럴까요? 인구 통계학적 접근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직장인이라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업자인지 또는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지 도소매 쪽에 근무하는지 이런 것도 되게 더 구체적이잖아요. 이렇게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요. 목표 고객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분석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목표 정할 때도요, 이것도 직접 고객. 이게 이제 가장 지금 내가 타겟으로 삼아서 공략해야 되는 어떤 1차적인 고객이고요. 2차 고객이 이제 간접 고객이라고 표현하는지 언저리 고객, 비고객. 그러니까 이 직접 고객들을 다 잡으면 그 다음엔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것까지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2차 고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전체를 나타내 주시면 좋은데 창업자가 저희도 심사위원을 하면 심사를 하면서 가장 좀 허무맹랑한 게 창업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MS에 대비 몇 프로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터무니없는 거예요. 맨날 그런 걸 물어보죠 우리가 뭐라고. 근데 그렇게 목표 고객을 잡으신 근거가 있나요? 그 얘기하면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뭐 목표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거도 없어. 꿈이지 꿈.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목표 고객은 조금 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크기예요. 예, 그 다음에 시장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는 시장의 크기에서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직접 고객은 얼마 정도 되고 비고객은 얼마 정도 되고 전체 시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거는 그 대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협회라든가 아니면 통계청 자료라든가 또는 어디 예 맞습니다. 통계청이라든가 또는 일단 적어 놓을게요. 연구 논문 관련 산업 연구 논문 이런 쪽에 가장 구체적으로 최근 논문을 찾는 게 좋겠죠. 가장 많이 쉽게 그 정보들을 접근해서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업자로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 홍보를 하면 눈 뜨고 총알 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너무 비효율적이라고요. 그래서 창업자가 생각해야 되는 타겟은 당연히 이 목표 고객이어야 될 거고요. 그 목표 고객한테만 선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그 핵심 파트너가 바로 키맨입니다. 키맨. 목표 고객에 대해서 한꺼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누군지를 적어낼 수 있었다. 그럼 이거 반은 성공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10여 년 동안은 그 전직 지원 서비스를 주로 했어요. 전직 지원.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회사를 다니다가 명예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은퇴를 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또 인생 설계를 해드리고 새로운 잡을 만들어 드리는 일, 이걸 이제 주로 했는데, 저도 컨설팅이나 아니면 그럼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대상이 누구예요? 퇴직자죠. 그러면 이 퇴직자들을 한꺼번에 소개시켜 줄 사람 누굴까요? 예.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래서 구조조정 담당자들하고도 많이 만났었어요. 예, 그게 키맨이거든. 음. 그래서 그분들이 모임은 어디 없을까? 예, 또 그분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의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의 HR 담당자 또는 구조조정 담당자 또는 인사팀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그런 쪽의 분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네트워크 전략을 짜는 게 바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창업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키맨입니다. 그래서 키맨이 꼭 분석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마케팅에서 첫 번째 검토해야 될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포피죠. 많이 들었던 가격은 얼마나 가져갈 건지, 유통은 어느 쪽에 유통을 쓸 건지, 뭐 체인을 할 건지, 프랜차이즈를 할 건지, 온라인으로 주로 판매를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할 건지, 이런 어떤 유통 방법, 접근 방법이라고 할까요? 고객한테 어떤 방법으로 물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해 줄 건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프로모션 전략. 이건 이제 키맨들을 어떻게 내 사업의 동반자로 만들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효율적으로 목표 고객한테만 타겟팅해서 예,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릴 것인가.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게 매출이에요. 참 이거는 의문이 없는데요. 솔직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그렇고, 예, 적어도 3차년도까지는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기록을 해봤자, 창업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예, 1차년도부터, 아니, 1개월부터 맞아떨어지는 계획은 거의 없습니다. 네. 여하튼, 그렇지만 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케팅 계획도 한 3페이지 정도, 예,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고용 창출. 예. 아니면 지원 타당성. 이거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이렇죠. 만약에 이게 아니고, 투자자 입장이라면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엑싯, 그리고 배당, 수익,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고용 창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어요. 수출을 나는 무조건 하기 위해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는 향후에 우리는 일자리가 이만큼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건지, 그죠? 이런 어떤 확장이라든가 확장 계획이라든가, 왜냐면 요즘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 유니콘 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저런 창진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래서 되게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처음에 5천 1억을 지원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억씩 한 3년 지원하고, 3년 지원하고 나면 뭐 팁스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뭐 6억 7억을 한꺼번에 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엔젤이 들어와서 10억 20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털이 들어와서 뭐 100억 200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상장을 시키는, 예,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는, 상장이 돼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거나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뭐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확장성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 그 내가 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왜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폼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2페이지 요거는.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작성 요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로 따지면 1페이지, 2페이지, 또 매출 마케팅 계획에서 3페이지, 그럼 5페이지. 그 다음에 사업화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페이지. 한 10페이지 좀 넘죠? 그 다음에 창업자 소개 하나, 둘, 3페이지. 그럼 한 14, 5페이지. 그 다음에 아이템 2페이지. 그래서 한 20페이지 안팎으로 발표자를 준비해야지만 평균적으로 발표하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을 주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천천히 얘기하면서 모든 거를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발표 자료 프레임도 제가 우리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요 발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이런 외부에 나가서 내 사업 관련돼서 제3자를 앞에다 두고 발표를 하게 된다면 요 프레임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나머지 뒤에 거는요. 요 뒤에는 필수 요소들이니까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학기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에 대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강좌의 취지하고 목적을 다시 한번 좀 되뇌어 보면 일단 이 사업계획서는 창업학에서는 그래요. 두꺼운 어떤 창업계획서를 만드는 건 요즘에 지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가로서는 내 사업이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어떤 점을 또 더 모자란지 또 준비돼야 될지 이런 거를 자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시간은 체크리스트로 내 사업의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로 이 질문들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려면 자료를 준비하거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 못한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려다 보면 사업 준비가 저절로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이 됐든 사업 발표가 됐든 사업 모델을 작성하든 그 작성을 할 때 원천적인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이번 전공 과목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 진짜 본인의 사업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2주 동안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발표, 준비 프레임 이런 프레임을 활용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3자한테 아니면 상대방한테 발표를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기초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하튼 여러분들 기말고사 잘 보시고 그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전공 과목에서 또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세요.